네, 안녕하세요. 명의대의 적광입니다. 오늘은 그 정광격에 대한 사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주도 적천수 천미 이 간지총론에 나와 있는 이런 사주인데요. 이제 이 임철조 씨의 그 통변을 한번 이렇게 그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평진전 그 격국용신과 상신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갑신 일원이 8월에 생하니 관살이 당권한 달이다 그랬거든요. 8월에 생했죠. 기쁜 것은 오화가 유금을 가까이서 제하고 상관이 정관을 이렇게 제하는 것이 기쁘다고 그래요. 기쁘고 자수는 신금을 화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수가 신금을 화한 게 아니고 신자 수국이죠. 신자 수국이 돼서 이 정관이 이 정관이 화에 이렇게 극을 받고 또 이 저 수에 그 금생수를 해서 수의 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관이 극설이 좀 심하게 이렇게 된 것 같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임철조 선생은 이렇게 자수는 신금으로 화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소위 거관유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관이 정관을 이렇게 극에서 제하고 이 살을 이렇게 남겼다는 뜻이거든요. 거관유살이고 살인상생이다. 이게 신자 수국이 되니까 이게 살인상생의 이런 사주로 봤거든요. 그래서 금이 왕하여 목에 힘이 없으니 금이 왕하여 목에 없으니 인수가 용신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임수가 용신이 된다. 또한 행운이 마땅하여 과갑에 연달아 오르고 난관을 거쳐서 관찰로 나갔다가 얼헌에 이르러 본강에 이르렀다. 이것들이 전부 다 난관, 그 다음에 관찰사, 얼헌, 본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명나라 초에 이 저기 뭡니까 벼슬의 그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다 이렇게 뜻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려다가 굳이 이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해서 그냥 명나라 초기에 관직의 명이다. 근데 관직의 명인데 상당히 괜찮은 관직의 명이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돼요. 이것까지 뭐 세세하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격국론의 그 분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격국용신과 상신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정관격에 이 재인이 장인을 받아 격감이 된 사주라고 본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정관격에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이 장인을 서로 이렇게 장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격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상관이 이 정관을 이렇게 극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또 상관경을 하고 있는 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격이 상관의 극제를 받고 신자수국으로 이 정관을 설하여 관이 심하게 이렇게 손상을 받는다. 반드시 인성으로 이 상관을 극제하고 토로 관을 생해야 한다.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를 임수 이제 신자수국 임수가 이렇게 제어를 해주고 약한 일간을 이렇게 인성이 생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 정관은 이 식신 화생토 해가지고 재성이 재생관을 이렇게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사주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 개인의 어떤 장애를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 사주 구조상 반드시 정관격인데 정관을 손상시키는 이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을 제거를 해줘야죠. 그렇게 이 임수가 신자 수국이 되면서 왕한 임수가 상관도 이렇게 극하면서 약한 일간도 이렇게 생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관이 이렇게 좀 약하죠. 정관이 약하니까 이 화토가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이 정제가 재상관 해준다. 그러므로 이 일간이 이 관을 잘 쓰는 사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이게 단편적으로만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의 이렇게 장애를 받으니까 격이 뚝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 사주를 이렇게 협소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전체에 형국을 보면서
과연 재성하고 인성의 관계, 정관을 중심으로 재성하고 인성은 사실상 이 정관이 통관을 시켜주잖아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이 정관으로 이 신금이나 경금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정제하고 이 편인을 이렇게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 이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정관격이 특히 상관에 이제 그걸 받고 있을 때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투출돼 있으면은 이 인성이 이 식상을 극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사주 이 형태상 이제 일간이 약하면은 이 이제 인성이 일간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 정관이 이렇게 약하면은 이 재성이 정관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생해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 사주가 아주 승승장구하는 사주가 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격이 재인을 통관시키므로 재인의 장애는 논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현대의 사주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주들을 만나면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도록 그렇게 할게요. 천연운이 금수운으로 수왕의 재성의 역할이 좋죠. 이 금수운으로 이렇게 향하니까 이때는 또 재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화토가 상당히 좋은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재성의 역할이 좋고, 목을은 비겁이 재성을 극하여 인성을 이렇게 보호하므로 관인소통이 잘 되는 운이므로 벼슬길이 승승장구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육친의 인연으로는 조상 좋죠. 그러나 상관경관을 하고 있는데 임수가 이렇게 정관으로 투출돼서 조상복은 있다. 부모 덕도 이렇게 정관이 재성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관 용제가 되니까 부모도 아주 훌륭한 부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재성은 어때요? 배우자는 배우자는 우선 이 관설을 하고 있어요. 관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의 재성이 상당히 좋은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내 관을 생해주고 있는 이런 재성이므로 배우자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신자 수국이 되니까 이 관을 이렇게 관설하는 이 장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복은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이게 자녀 수를 보면은 금이 이제 이 사주 자식이죠. 시지에 사지가 되므로 양자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사회적인 이 역량, 밥그릇은 이 전체적인 운노가 이렇게 상당히 좋고요. 사주의 짜임이 이 극하고 설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좋기 때문에 부기가 있는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운을 보면은 경술 대운 한번 봐보자고요. 어렸을 대운. 경금이 이렇게 정관으로 투출했죠. 그러면은 관살 혼잡이 되는 거죠. 관살 혼잡이 되면서 이 경금 칠살이 상당히 왕하거든요. 그런데 이 술토가 또 이렇게 지지로 와 있어요. 오술 이렇게 하국이 돼요. 화국이 되면서 식신이 굉장히 왕해지죠. 식신이 왕해지면은 이 편인이 인성도 이렇게 신자 수국이 되니까 왕하죠. 근데 이 왕자끼리 서로 이 수국화를 하게 되니까 아주 이 편인이 이제 자기 할 일이 생겼죠. 할 일이 생기고 이 정제는 다시 또 이 식신을 변화시켜 가지고 관을 생해주고, 이 편인은 이렇게 수국화를 식상을 이렇게 제어를 시키면서 일간을 이렇게 생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릴 때 경술우는 주변으로부터 아주 상당히 귀하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이 어린 시절을 보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요. 신의 대운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정관이 투출하여 격을 이름으로 재생관 관인생이 되어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이렇게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격국이 딱 갖춰지면은 사람 얼굴에서 이렇게 기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좋은 눈에 들어가가지고 격국이 딱 완성이 돼봐요. 완성이 되면은
얼굴에서 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기기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대운에는 이 격국이 아주 이렇게 우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총명한 사람으로 이 공부를 아주 잘했겠죠. 임자대운 한번 보세요. 임자대운은 신자수국이 되면서 이 수가 이렇게 왕해지죠. 수가 이렇게 왕해지면은 이때 화토가 또 수를 이렇게 제어를 해주니까 이렇게 또 이 사주가 그 균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또 재성이 아주 좋은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식신은 또 일간을 이렇게 설계해주는 인성의 그 세력이 강하니까 인성의 그 기운을 목으로 왔다가 목이 다시 식신으로 이렇게 가니까 인성의 기운이 이 식신으로 맺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능이나 재주가 이렇게 빛나는 이런 그 대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런 대운에는 틀림없이 이 그 과거에 급제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계축 대운을 한번 봐봐요. 인성이 왕해짐으로 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똑같죠. 이렇게 수가 이렇게 왕하면은 반드시 재성이 좀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운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성하고 인성에 어떤 그 장애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주 구조가. 그리고 이제 갑인대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간목이 녹에 이제 이 간목이 드디어 녹에 임하고 정제를 이렇게 각기압으로 이렇게 합거하거든요. 합거하고 인성으로 이제 식신을 더 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뭐냐 편인 도식에 약간의 형태는 있다지만 명예스러운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관직이 승승장구하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을묘대운도 한번 봐보세요. 을묘대운 되면 정관격이 손상을 받죠. 묘유충으로. 정제는 그걸 받아 정관격이 손상되어 직업적으로 어려운 직면에 좀 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승승장구를 할 수는 없죠. 약간의 막힘이라고 하는 이런 운세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운세를 어떻게 하면 뚫고 잘 나가느냐. 이것이 사주의 격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으면은 쉽게 어려운 일도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 격이 깨지고 이렇게 어렵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그 흉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병진대운 같은 거 보세요. 병진대운은 식신이 이렇게 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와서 식신을 도와주죠. 그래 지지가 신자진 수국이 되거든요. 그 화토가 이렇게 이 오화가 이렇게 근이 있고 화토가 이렇게 아무리 강해도 이 인성이 이렇게 그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화토가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렇게 그 승승장구하는 그런 그 사주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정관격에 재성하고 인수가 이렇게 나란히 투출하게 되면은 고관무부가 돼서 격감이 된다고 하는 학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격에 따라서 이렇게 재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장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약간씩 있어요. 이 상관격에 정관을 쓰는 경우, 상관격에 정관을 쓰는 경우에는 다른 격에서는 쓰지 못하고 금수상관격만 이렇게 적합한다. 근데 그러나 재성하고 인성으로 정관을 이렇게 보좌해 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상관이 정관을 쓴데 금수상관인데도 금수상관은 희경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재성하고 인성이 정관을 보호해 줘야 된다. 라는 그런 그 이론이거든요. 그 정관하고 상관이 함께 투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랬거든요. 이 사주 보면은 이제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에 이 정화가 관이 이렇게 투출됐죠. 그런데 여기에 목하고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둘이 나란히 투출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재성하고 이 인성이 서로 이렇게 장애를 받기 때문에 사주가 격감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론상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가 그 승상까지 됐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주였어요. 계수 상관을 이렇게 암장하고 자수가 이제 계수 상관을 암장하고 정관을 이렇게 투출하였고 무와 갑이 정관을 보좌하며 정관이 다시
또 지지에 녹을 얻었으므로 이 때문에 승상이 격이 된 것이니 만약 애로운 정관에 보호자가 없다면 정관과 상관이 함께 출출했다면 발복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월의 경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금이 이렇게 신자 수국이 됐거든요. 그러면 금생수 해가지고 그 금의 기운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토가 인성이 이렇게 이 수를 이렇게 제어를 해주고 이렇게 간목은 다시 또 이렇게 이 정관을 이렇게 살려주는 목생화해 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주 구조상 이 재성하고 인성이 이 관을 상당히 잘 보호해 주면서 일간까지도 이렇게 그 보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